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 핵그룹 창설, 핵과 전략무기 운영, 위키리크스 최석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미는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 핵협의 그룹 NCG 설립을 선언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뭐 다 읽지 않기로 제가 좀 노코멘터리 식으로 좀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의 NPT죠. 한국이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으로 무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사실 꼬리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이번 회담에서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립 서비스 같은 느낌이 결국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들은 정상회담에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 않고 있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밑에 부원 설명을 한 거 보면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윈윈 수사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급업체와 자동차 회사들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칩 수법은 윈윈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미국에 투자했을 뿐이라는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지금 그 세액 공제를 받는 전기차, 뭐 국산 배터리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노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의 그 저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위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떤 그 영화 제목에 사실은 요 공공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말로 하면은 말이 잘 통하는데 이 제 나이 때는 뭐 이런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크게 도움이 글쎄요 나이 먹어도 사랑이라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적절한 단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요거는 제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겪어보지 않는 새로운 날입니다. 시도조차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맞다.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다 헛소리일 뿐. 나이가 들면 침착해진다는 말. 나이 든 이들에게도 와이와이한 공공은 풍요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더 공공하는지 내기하자. 이거를 까놓고얘기해서 저는 생전으로 뒤바뀌어서 인식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 윗들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뭐 그 이 방송의 드라마에서 따온 글인데 갑질 당하는 것도 내 탓이고 뺏기는 것도 내 탓이다. 원칙대로 일하면서 성공하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자부심 없는 밥그릇은 먹으면서도 비참할 뿐 아닌가. 갑을 프레임을 씌워 대기업을 공격하는 드라마로 인식이 됩니다. 이것이 대충 그 문정권하고 친했던 그 박근혜 무슨 노트북 그거를 했던 그 방송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 정치색 낯깔나는 그때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제작했던 것 같은 거를 지금 유튜브에 다시 뿌리고 있습니다.
타협은 결국 실패, 윈 로즈일 뿐이다. 기업 간만 아니라 국가 간 윈윈해야.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계, 조 바이든은 윈윈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윈윈인지, 한미 그 귀빈 초청 귀빈 방문식으로 갔다 오는데, 제 생각에는 윈 로즈가 될 것 같은, 괜히 좀 어정쩡한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 재계 120명은 뭘 하고 있는지 취재 보도하는 것이 없다. 대부분 이번에 주인공인 윤 대통령 중심으로만 취재가 돼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재계 122명 뭐 경제계 그룹 총수들 대거 다 갔다는데, 4박 5일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좀 취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안젤리나 줄리 얼굴 언니 보는 거는 저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또 어떻게 만든 얼굴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이쁘게 또 생겼잖아요. 이거 통역사항 모양인데, 박찬호 선수가 또 이렇게 초빙이 돼가지고 만찬장에 온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백항아리를 조 바이든 부부한테 선물,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백김치 담가 먹고 있었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거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제가 생활 지금 도자기로 안 쓰고 백김치 담아 먹었던 항아리를 제 책상에 거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참 정서적이에요. 뭔가 좀 푸근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생활 도자기니까 이 서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미 상하원 합동연서 현장 러퍼 조선비즈 이민석 특파원의 보도인데요. 많은 내용 중에서 거짓 위랑 세력 이런 거, 그다음에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또 반지성주의도 공격을 하는 그런 연설을 해가지고 기립박수를 수십 번을 받았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나왔는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발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대통령인 우리 달림 대통령께서는 허구한 날 평화 얘기, 평화 타령하는 발언만 했었죠. 좌파의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출동한 한국 지도자. 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인데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하하. 자, 바지사장 같다 그런 얘기예요. 바지사장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지. 아마 배우 세력이 그렇지 않겠냐. 목요일 그는 미국 의원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제출했고 수용적인 청중을 발견했습니다. 막 잘한다 박수 쳐주는 거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윤 대통령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만나다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숙소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만나가지고 이 기가 팩토리 공장 우리나라에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답변은 못 들은 모양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국의 노조가 너무나 세가지고 그런 데다가 왜 짓겠냐라고, 그걸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 흥찌뽕이라고 가던가요. 그래가지고 현재 어, 이 지금 미국의 공장이 있고 독일의 공장이 있고 중국 이외에 말하자면은 그 멕시코에 또 공장을 질 계획인데 캐나다와 그 인도네시아도 그 테슬라의 새 공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인도네시아에 질 거를 우리나라에 좀 쳐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말도 많고 유명한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 저기 기자들이 참여를 한 뉴스고 편집도 여러 사람 붙었습니다. 핵 누출 및 칩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야후뉴스 알렉산더 나자리안이라는 백악관 선임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통 관심사가 강조됐지만 물밑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립서비스 같다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도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방문의 범위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경제, 정치적 유대가 깊어지는 신호라면 바이든과 윤 모두 항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야망과 우려를 조정하기 위해 상호간에 고분분투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국방부 불법적인 이 도청 문제 시긴트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 방문 2주 전에 터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얼버무리고 그래도 관계없다. 우리는 미국의 신뢰를 한다 하는 식으로 이 답변을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는 생각을 그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아상정책연구원이라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게 뭐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양욱이라는 외교 정책 전문가는 한미 양국에 정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뭘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뭐가 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그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이번에 가서 이 비핵화 약속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뭐 이번 한미 공동 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행동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블록 대결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칩스법에 대해서 한국의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해가지고 서로들 쓸 수 있게 처음부터 공개한 거 아니냐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박이라는 분은 어떤 기고문에서 썼듯이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선택하는 제로성 개념은 한국 경제계, 정부, 의회 그리고 대중의 전체 사회의 저항에 부닥쳤고 윤의 인기가 심화되는 것이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나빠진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은 하고 영어를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인포스먼트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예, 국내 국민들도 이게 약간 여론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한미 핵무기 협정 알아야 할 사항. 이성윤 터프츠대 한국학과 교수, 한국인 교수인 모양인데 한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과 북한을 그들의 영역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얘기만 가져왔는데 간접적으로 고립주의 국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기고문들은 어떤 그 장사 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돈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면을 부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보조금 요구사항에 대한 반도체 제조업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용어들이에요. 그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국 상무부 장관이 그 새로운 보조금 중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은 뭐 말하자면 중국에 뭐 수출해서는 안 되고 그 뭐 어디에서 맞는 거는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건 모양인데 이거를 뭐 미국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산업부가 오늘 발표했는데 미국이 확실하게 뭘 인센티브를 그러면은 뭐 주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뭐 레이몬드와 리의 공동 성명에 기업 투자와 사업 부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칩스법의 요건과 기회에 대한 논의를 그냥 대화 계속 하자. 그래서 물 좀 풀어보자. 못마땅하네요. 못마땅한 게 있네요. 힘이 약한 놈이 죄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JTBC 아이고 어디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을 관계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걸 뭐 미국과 한국 관계를 갑을 관계로 비교하면은 안 될 거고요. 걔네들은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수평적인 계약 관계니까 어, 확실한 계약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그 어떤 이 계약 문화 그런 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것 자체가 총기를 휴대하고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래서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신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용이 안 지켜지면 이제 서로 이제 쪼닉처럼 이제 존윅처럼 이제 쏴 죽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미국 정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불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누구 얘기하면은 새우등 터진다 중간에 껴서 제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대등한 관계로 뭔가 맺어가지고 계약을 해 나가는 정신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은 GS건설 매출이 3조 5천억 원대로서 47.8% 1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은 3.7%뿐이 증가가 안 됐네요. 매출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는데 요거는 판매관리비 포함한 그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잠정실적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두 가지만 하는데 요게 이제 나머지가 그럼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포함 금액을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매출액이 50% 가까이 올랐다 그래도 그 매출원가가 더 올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3.7%밖에 못 냈다. 그런데 신문에는 베트남 심사업 반영 매출 총이익률 상승했다.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은 자의도 선방했는데 프렌트 신규 수준은 주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미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뭐 딱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현대건설 규모가 2배 가까이 되죠. 4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 그 GS건설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네요. 요걸 좀 이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을 비교해 본 건데 아직 대우건설 3대 건설 회사라면 대우건설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규모 외형 규모 면으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대우 또 나오면은 또 저도 또 집계를 해 봐야죠. 나중에 그 통계 작업도 좀 해보고. 아시아의 국가들은 일본의 시장 보호 조치 강화 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아세안 플러스 3회의서 스와프 라인 강화 제한해서 그 국제통화기금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상당한 인플레이션 위험과 싸우기 위해 통화 정책을 더 오랫동안 더 엄격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보도 내용이고요. 일본에서 경제 산업성이 드디어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의 절차를 개시했다. 로이터 일본판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